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해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집착이 아닙니다. 약함도 아니고 당신이 이상해진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과 이미 연결을 맺었고, 이제 당신의 신경계가 그 연결을 어떻게 꺼야 할지 모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사람 역시 당신을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이를 심장 동조 현상이라 설명하고, 애착 심리학에서는 미해결된 정서적 유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용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들을 때 가슴이 떨리는 그 연결, 그 느낌을 실제로 그 사람을 당신의 삶으로 다시 데려오는 힘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배우실 내용은 당신이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당신을 느끼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전문의이자 심리치료사입니다. 수십 년간 인간의 감정과 정서 지능, 그리고 마음의 비밀을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임상 경험과 연구, 그리고 수많은 환자와 독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얻은 지식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연결을 활성화합니다. 선언처럼 적어보세요. 적는 순간 마음속 무언가가 켜지는 것처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름으로 부르는 행위는 우리 정신 깊은 곳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는 부분을 깨우기 때문입니다. 적으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내담자의 이야기. 마리아는 29살이었고 심리학을 공부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쉽게 빠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강하고 독립적이었고 자신의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미겔이 나타났습니다. 미겔이 특별했던 이유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할 때 마리아를 바라보는 눈빛, 마치 그녀가 우주에서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그녀의 모든 말이 중요한 것처럼, 그에게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충분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사라졌습니다. 다툼도 없었고 명확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뿐이었죠. 그리고 한 번도 누군가에게 집착해 본 적 없던 마리아는 어느 날 그를 멈출 수 없을 만큼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노래 속에서 그를 보았고 커피 향에서 그를 떠올렸으며 한 번도 나눈 적 없는 대화를 꿈에서 나누곤 했습니다. 마리아, 맞아요. 이건 당신이 아니에요. 이건 당신의 마음이 끝나지 않은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누군가를 멈출 수 없이 생각하게 될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약함도 아니고 병적인 의존도 아닙니다. 마무리되지 않은 일에 대해 뇌가 계속 매달리는 심리 현상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가장 강력한 심리적 메커니즘 중 하나로 향하는 문, 바로 정서적 텔레파시 연결입니다. 연결의 과학. 이제 자기계발서들이 잘 설명하지 않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책은 에너지나 진동을 마치 그냥 믿어야 하는 신비로운 개념처럼 다룹니다. 저는 그 뒤에 있는 과학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메커니즘을 이해할 때 그 과정은 훨씬 더 강력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장이 하나 있어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단지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아의 경계를 넘어 확장되는 관계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공유된 심리적 장이라는 개념은 우리 마음이 피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정신의 한 층은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교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무의식적 유대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방식을 정서적 투사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비추는 모습은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의 일부일 때가 많습니다. 실용적으로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멈출 수 없이 생각할 때 사실 당신은 아직 통합하지 못한 당신 자신의 모습을 그 사람에게 비추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표현되고 싶어하는 당신의 일부,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비춰주는 당신 자신의 완전함의 일부 말입니다. 그건 당신을 의존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저 인간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그 에너지를 당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심장은 신체 밖으로 약 1.5m까지 퍼지는 전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거나 깊은 정서적 교감을 나눌 때 두 사람의 심장 리듬은 서로 동조하게 됩니다. 이를 심장 동조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현상이 신체적 접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장의 전자기장은 거리를 두고도 다른 사람의 정서적, 생리적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문자 그대로 신호를 보내고 있고 상대방은 그 신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알아야 할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거울 신경세포입니다. 거울 신경세포는 1990년대 신경과학 연구를 통해 발견된 뇌세포입니다. 그 기능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직접 할 때와 다른 사람이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볼 때 똑같이 활성화됩니다. 마치 당신의 마음이 라디오 신호를 보내고 상대방의 마음이 올바른 주파수에 있다면 그 신호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가능한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학은 이미 그렇다고 말합니다. 진짜 질문은 그 신호를 어떻게 다듬어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만들 것인가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댓글창에 끌어당기고 싶은 그 사람의 이름 이니셜을 적어보세요. 이 공간에서 그 사람을 언급한다는 것은 단순히 글을 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는 방금 배우셨듯이 실제로 전자기적인 무게를 지닙니다. 연결을 무너뜨리는 세 가지 실수. 이제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반응하지 않고 있다면,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면, 당신의 에너지가 전해지긴 하는데 무언가가 셀설 막고 있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텔레파시 연결이 형성되기도 전에, 당신은 텔레파시 연결이 형성되기도 전에 젤 무너뜨리는 세 가지 실수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미개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연락이 없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나를 잊었나 봐. 그녀는 몰랐지만 정서적인 차원에서 그녀는 정확히 그 메시지, 즉 두려움과 결핍과 절박함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결핍이 매우 낮은 정서적 주파수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그 주파수를 감지하고 멀어집니다. 진짜 끌림은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 안에 충분히 존재하고 충만한 사람이 되어 당신과 함께 있는 경험 자체가 다시 반복하고 싶은 경험이 되는 데서 옵니다. 두 번째 실수, 결과를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어쩌면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미묘한 실수입니다. 결과를 억지로 밀어붙이려는 실수. 5분마다 휴대폰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의 모든 단어를 분석하려는 실수입니다. 저항하는 것은 지속되고 받아들이는 것은 변화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라 부르든 그것은 통제가 아니라 내려놓음에 반응합니다. 일이 특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를 내려놓을 때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가 일어날 공간이 열립니다. 세 번째 실수, 상대방을 생각하느라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끊는 것입니다. 거의 안 해요. 그녀가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에너지가 미개를 향해 흘러가는 동안 그녀 자신의 전자기장, 그녀 자신의 진동은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장은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비어있는 장은 오히려 밀어냅니다.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만 온전히 집중할수록 당신은 그 사람에게 오히려 덜 매력적인 존재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실수 중 어떤 것이 당신 안에서 보이시나요? 댓글에 판단 없이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내용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은 당신 자신의 정신에게 나는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는 작지만 큰 의미를 지닌 행동입니다. 세 가지 텔레파시장 방법. 이제 마리아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용했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 존재의 장. 첫 번째 장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역설적으로 상대방과는 가장 관련이 적은 장입니다. 바로 당신 자신의 존재의 장입니다. 이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자신의 몸과 삶, 자신의 에너지를 얼마나 온전히 살아내고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심장 동조 상태에 들어갈 때 심장의 전자기장은 더 질서 있고 더 강력해지며 주변 환경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둘째, 심장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처럼 호흡합니다. 5초 들이쉬고 5초 내쉽니다. 셋째, 감사나 고마움 같은 진심 어린 감정을 떠올립니다. 3분에서 5분이면 심장의 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긍정적인 감정으로 채워진 장이 바로 당신이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이며 상대방이 물리적으로 함께 있지 않아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 공유된 비전의 장. 대신 당신이 원하는 연결의 경험 자체를 시각화합니다. 미묘하지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저는 마리아에게 미겔이 전화하는 모습을 그리는 것을 멈추라고 했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누군가와 함께 앉아있는 느낌, 진심으로 들어주는 느낌, 진짜 연결의 따뜻함을 떠올려 보라고 했습니다.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겔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에 집중하기를 멈추고 자신이 살고 싶은 경험에 집중하자 그녀의 에너지가 달라졌습니다. 우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심리학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을 그렇게 쉽게 믿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장, 신성한 거리감의 장. 심리적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은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법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바라는 법을, 그것은 무언가를 깊이 원하면서도 그것이 당신이 상상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쥔손과 펼친 손의 차이입니다. 쥔손은 붙잡지만 동시에 조이고 숨막히게 합니다. 펼친 손은 받아들이고 다가오는 것은 자유와 함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사람도 에너지처럼 자유가 있는 곳으로 움직이고 압박이 있는 곳에서는 멀어집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선언하는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바꾸려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세요.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을 느껴보세요. 들이쉴 때마다 더 깊이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고 내쉴 때마다 더는 필요하지 않은 무언가를 놓아보냅니다. 이제 주의를 심장으로 가져갑니다. 심장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 신체 기관으로서의 심장입니다. 그 박동과 온기를 느껴보세요. 그 심장은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당신을 위해 뛰어왔습니다. 그 빛이 가슴 전체로 퍼지고 그 다음 어깨로, 두 팔로, 배 전체로 번져갑니다. 몸의 모든 부분이 그 고요하고 강력한 빛으로 채워집니다. 그곳 지금 이 순간, 그 장은 그 어느 때보다 정돈되어 있고 강력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함이 있습니다. 긴장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그저 두 사람 사이에 존재했던 모든 것에 대한 기억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의 심장에서 금빛 실 한 줄이 뻗어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실은 부드럽게 힘들이지 않고 흘러가 상대방의 심장에 닿습니다. 사슬이 아니라 속박이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되고 서로 주고받는 빛의 다리입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심장으로부터 조용히 속삭여 보세요. 나는 사랑으로 당신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나 자신을 기억한다. 우리에게 속한 것은 다시 돌아올 길을 찾을 것이다. 그 문장을 한 번 더 마음속으로 되풀이해 보세요. 나는 사랑으로 당신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나 자신을 기억한다. 우리에게 속한 것은 다시 돌아올 길을 찾을 것이다. 우리에게 속한 것은 다시 돌아올 길을 찾을 것이다. 이미 존재하고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가져옵니다.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준비가 되면 손가락을 부드럽게 움직이고 발을, 어깨를 움직이고 이 느낌을 그대로 간직한 채 눈을 떠보세요. 다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지금 느끼는 것을 한 단어로 댓글에 적어보세요. 단 한 단어로요. 그것이 텔레파시 연결이 가장 잘 작동하는 상태입니다. 그녀는 이 방법을 11일 동안 연습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불안이 다시 찾아오는 날도 있었고, 매 시간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은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처음 느끼는 감정이 미겔의 소식을 알고 싶은 절박함이 아니라 마리아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그녀는 필요함에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11일 동안 자신이 되어온 충만한 사람으로서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진짜 심리학의 기반에 실천될 때 정서적 텔레파시는 사람들을 그대로 다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들을 같은 방식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 새로운 모습의 당신에게로 그들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당신을 다르게 원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을 확장하고 곱하기 위해 찾는 것입니다. 완전함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마무리, 영상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손을 가슴 위에 실제로 물리적으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하다. 나의 사랑은 존재하기 위해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를 위한 것은 나에게 올 것이고 나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소리내어 말한 문장은 신경학적인 닻이 되고 당신에게는 그 닻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적어보세요. 나는 내 현실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며 그 특별한 사람이 나를 찾아올 것을 믿는다. 여기까지 와주셨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세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이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댓글에 적어주세요. 그저 적어주세요. 둘째, 이 영상이 정확히 필요했던 순간에 당신에게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이 영상이 당신에게 진짜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으로요. 셋째,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매주 심리학, 끌림, 그리고 자기 변화에 관한 새로운 영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준비된 내용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그리고 늘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바깥에서